뉴욕의 분주한 도시 속 사라와 데이비드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50세의 전직 발레리나이자 현직 발레 강사는 여전히 우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3세의 건축가 데이비드는 고위직으로 인해 항상 바빴고 그들에게는 각자의 길을 가는 에밀리와 에단이라는 두 명의 독립적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일에 치여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큰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발레를 가르치며 위안을 찾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공간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오랜 친구이자 화가인 올리비아와 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사라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라, 내 안의 불꽃을 다시 피워봐. 아직 늦지 않았어. 올리비아의 말은 사라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온 어느 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사라의 쓸쓸한 뒷모습을 본 데이비드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 특히 아내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사라, 미안해.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데이비드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사라는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데이비드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과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사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업무에 쫓겼고 사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 사라는 점점 더 지쳐갔고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단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단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오랜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라와 데이비드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는 자신이 그동안 가족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에단의 병간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사라와 함께 에단의 곁을 지켰습니다. 에단의 병원 생활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사라는 지쳐갔지만 데이비드가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에단을 돌보았고 사라가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는 에단의 재활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에단과 함께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에단은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고 빠르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라는 데이비드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단의 병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사라.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단의 사고는 그들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단이 퇴원한 후에도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 퇴근하여 사라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원했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데이비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좋아하는 발레 공연 티켓을 예매했고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라는 여전히 그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사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노력은 고맙지만 우리 사이에는 단순히 시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어. 데이비드는 사라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우연히 사라가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그들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사진들을 보며 과거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 몰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일이 끝나면 데이비드는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는 사라를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편 사라는 데이비드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닫혀있던 사라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데이비드에게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올리비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올리비아, 데이비드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올리비아는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데이비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 그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사라는 올리비아의 조언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사라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했고 집안을 아름다운 촛불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를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긴장된 손길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사라가 가장 좋아하는 발레곡 백조의 호수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사라를 향한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데이비드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음악은 그녀에게 그들의 젊은 시절,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고마워요.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사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사라, 나야말로 고마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털어놓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와 데이비드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예전처럼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사라는 데이비드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발레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과 함께 춤을 추던 그 시절이 그리워. 우리 다시 춤을 춰보는 건 어때? 사라는 데이비드의 제안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데이비드.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라.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춤이든 행복할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호흡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그들은 예전의 열정과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춤을 추다가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맞춤은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고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는 다시 예전처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사랑 덕분에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생리주기도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사라는 올리비아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놀라워. 데이비드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몸도 마음도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올리비아는 사라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라,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야. 사랑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만들어줘. 사라는 올리비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와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사라와 데이비드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만회하듯 서로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에밀리와 에단도 부모님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화목한 가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데이비드는 사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라, 나에게도 당신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와 데이비드는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 사랑해요. 데이비드도 사라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사라. 그들의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면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춤을 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춤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춤은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을. 어느 날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내겐 너무나 소중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예요.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라, 나도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저 노을처럼 아름답고 영원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와 데이비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에밀리와 에다는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사라와 데이비드는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 함께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겐 기적이었어. 사라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나도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라는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사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라는 데이비드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 가요, 내 사랑.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어요. 사라가 떠난 후 데이비드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사라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과 행복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가 떠난 후에도 그녀를 향한 사랑을 간직한 채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라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밀리와 에단,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데이비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사라를 추억했고 그녀가 그들에게 남겨준 사랑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와 함께했던 것처럼 에밀리와 에단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손주들에게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영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도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에밀리와 에단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할머니, 사라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에밀리와 에단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에밀리와 에단,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를 만나러 가는 여정에서도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떠난 후 에밀리와 에단은 그들의 부모님이 보여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도 부모님이 보여준 것과 같은 사랑을 전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와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힘과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에밀리와 에다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아름다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특히 사라와 데이비드가 보여준 사랑의 본보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가르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의 딸, 소피아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결혼식 날, 오래된 앨범 속에서 할머니 사라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사라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소피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마치 할머니 사라의 춤사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피아는 춤을 추면서 할머니의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소피아는 결혼 후에도 할머니 사라의 사랑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사라와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피아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은 소피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와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아름다운 춤과 같았습니다. 그 춤은 세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며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소피아 부부는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사라와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소피아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단다. 아이는 소피아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자신의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짝에게 사라와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라와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하나의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 씨앗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또 다른 씨앗을 맺었고 그 씨앗은 다시 땅에 뿌리를 내려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춤처럼 세대를 이어 영원히.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라와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험난했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속에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그러니 우리도 사라와 데이비드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기를. 그리고 그 영감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를.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입니다.